가장 핫한 아이템인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에서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에게 단일화를 얘기하면서 당권을 주겠다라고 하는 당권 거래 설이 일파만파입니다. 이게 어제 저녁에 이동훈 개혁신당 선대본 공보단장이 페이스북에 쓴 글을 통해서 알려지게 됐는데요.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났고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가 오늘 5시에 긴급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서 아예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저 이준석과 개혁신당은 끝까지 이준석 그리고 개혁신당의 이름으로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국민의힘의 잇따른 단일화 제안에 대해서 대선 레이스 완주 입장을 분명히 오늘 밝혔습니다. 오늘 입장을 좀 오후 5시에 오늘 밝혔어요. 근데 이 얘기가 사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개혁신당 이동훈 공보단장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글을 올리면서 완전 일파만파됐는데 거기 뭐라고 적었는지 뭐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말씀드리면 국민의힘 친윤계 인사들이 이준석 후보에게 단일화를 요구하며 당권을 미끼로 제안하고 있다. 이렇게 일단은 서두를 밝혔고요. 그러면서 요즘 국민의힘 인사들이 이준석 후보 측에 전화를 많이 걸어온다. 당권을 줄 테니 단일화하자. 들어와서 당을 먹어라. 시계 말을 한다. 그러면서 전제 조건은 대통령 후보는 김문수로 가자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난리가 났죠. 난리가 났습니다. 이 글이 공개되면서 어제 오후 오늘 내내 거의 국민의힘 일파만파 되고 있습니다. 특히 한동훈 게 거의 들고 일어났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거의 준봉기 수준인데요. 배현진 같은 경우 기생충에 등등 했고 특히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은 지금 이재명과 싸우는 게 아니라 나 한동훈과 싸우고 있다. 그러면서 친윤들을 직격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민주당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이거 후보와 관련된 매수죄다라고 해서 김문수 후보를 지금 고발하겠다라고 나서고 있습니다. 네. 이게 사실은 25일이 내일 모레 글피 아닙니까? 25일 날 대선 후보, 21대 대통령 후보 투표용지 인쇄가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동안 후보 단일화가 대한민국 정치에서 거의 매번 있다시피 했죠. 그러다 보니까 골든타임은 바로 25일, 그러니까 투표용지 인쇄 전에 단일화를 해야 된다. 안 그러면 투표용지에 떡하니 후보 이름이 있으면 사표 발생해요. 제가 굳이 세세한 예를 들지 않아도 투표용지 인쇄 뒤에 단일화하게 되면 사표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많게는 수십만 장. 작긴 몇만 장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25일 단일화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 하면서 국민의힘 친윤계들이 거의 지금 밤낮을 가리지 않고 지금 단일화와 관련된 애드벌론을 띄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여러분 수십 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국민의힘은 보수 빅텐트 치겠다고 한 달이 넘도록 주구장창 얘기했다가 지금 빈텐트가 됐어요. 그리고 지난 일요일인가요? 자유통일당 구주화 후보가 사퇴해서 김문수 후보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아무도 관심 안 갖습니다. 저는 그런 표현도 썼지만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 자유통일당 초대 당대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부분이에요. 여기 지금 어찌 보면 정광훈 씨의 영혼의 동반자였던 황교안 전 국무총리 지금 무소속입니다. 이렇게 단일화하는 게 맞아요. 찢어진 텐트인 거죠, 사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준석에 목매일 수밖에 없죠. 이준석에 목매일 수밖에 없는데 제가 보았을 때는 사실 오늘 일단은 단일화 없다라고 강하게 거부 의사를 좀 밝힌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양향자 의원 같은 경우 누가 그랬는지 밝혀라 개혁신당에 요구를 했는데 정작 친윤들 같은 경우는 부인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부인하는 사람이.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거를 개혁신당이 자작극을 벌이기는 어렵습니다. 이게 사실은 그냥이 아닙니다. 당권 거래예요. 들어와서 네가 먹어라. 네가 당권 주겠다라고 한 겁니다, 지금. 근데 이게 사실 정당 정치로 봤었거든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다른 당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서 단일화를 하더라도 지난번에 윤석열 안철수 단일화하고서 윤석열이 안철수 때 준 게 뭡니까? 인수위원장을 줬어요. 그런 식으로 하는 걸 모르겠는데 다른 당 지금 당대표한테 단일화 네가 해주면 우리 당 들어와서 당권 먹어. 네가 다 먹어. 다 줄게. 이거는 정당 정치를 파괴하는 행동입니다. 아니 저는 일면 한동훈이 저렇게 반발하는 게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어요. 아니 이게 사실 딜을 할래도 어느 정도 정도껏 해야 되는데
이걸 보면서 제가 느낀 게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뒤에 좀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상황으로서는 단일화 가능성은 낮습니다. 낮아요. 낮는 이유가 있습니다. 낮은 이유가 있는데 친윤들이 누군가 한 입 가지고 두 말하는 사람들이고요. 이 사람들은 기득권만 갖는다면요. 정말 영혼까지 팔 사람. 심지어 저는 극하게 극단적 표현하면 양잿물도 마실 사람들이에요. 죽지 않는 정도까지만 아니면. 죽지 않는 선에서는 양잿물도 마실 기세를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정말 영혼까지 팔 사람들이에요. 사태를 여기까지 끌고 온 당사자들이 바로 친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 정도 못할까? 전 충분히 하고도 남는 사람들이라고 봅니다. 정말 대한민국 정치에서 정말로 퇴출시켜야 되는 정치 몰입애들이 바로 친윤이라고 보는데요. 우선 일단은 저는 단일화의 가능성은 낮습니다. 일단은 이준석 후보가 오늘 5시에 선언한 것도 있지만요. 일단은 단일화를 하려면 지금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의 지지율이 합쳐서 이재명 후보를 월등하게 앞서야 됩니다. 많이들 얘기하죠. 1+2가 되는 게 아니라 1+2.8, 3, 어느 분은 3 많다 2.5인데 오늘 여론조사 아까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재명 후보 46%, 김문수 후보 32%, 이준석 10%입니다. 김문수 이적 합파도 이재명 후보보다는 낮아요. 물론 오차 범위 아래입니다. 오차 범위 아래인데 낮아요. 만약에 단일화를 하게 되면 이재명 후보 측 더불어민주당 이쪽 가만히 있겠습니까? 완전 결집도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1+1은 2가 아니라 최소 2.5, 3까지 가야지 되는 부분입니다. 당선이 된다라는 전제가 돼야지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도 단일화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당선 가능성이 낮아요. 이건 이제 공수표가 되는 거죠. 공수표가 당선도 안 됐는데 너 들어와서 당권 가져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니 없던 일로 해낼 거예요. 근데 지금 이거 덥석 잡는다? 제가 보기에는 바보가 아니니까.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준석 같은 경우 지금 개혁 보수의 기치를 내걸고 있어요. 그거 가지고 지금 오고 있습니다. 특히 본인이 누굽니까? 윤석열에 의해서 팽당한 사람 아니에요. 토사구팽됐고. 근데 지금 국민의힘에 들어가 손잡아서 단일화한다는 거는 내란 세력과 손잡는 겁니다. 본인도 지금 일단은 불법 계엄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보수 개혁해야 된다고 주구장창 얘기하고 있는 당사자예요. 그런데 내란 세력과 손잡는다? 더군다나 권선동을 비롯한 친윤 같은 경우는 오래 정치하기에는 어려워요. 제가 보기에는 이 표현이 좋지는 않지만 하루 살지는 않을 거예요. 몇 년 살이는 할 건데 몇 년 살이는 할 텐데 이준석은 사실은 미래를 내다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본인 스스로 미래에 발목이 잡힐 족쇄가 될 만한 일들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부정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단일화 가능성은 낮다고 봅니다. 다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정치는 알다가도 모릅니다. 지난번 대선 때도 안철수 후보 단일화 없다라고 몇 번을 얘기했어요. 몇 번을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3차 TV 토론하고 다음 날 오전 8시에 전격적으로 단일화에 합의를 했습니다. 그것도 투표용지 인쇄 다 끝나고 나서요. 공식 투표 들어가기 며칠 안 남은 상황이었습니다. 10일도 안 남은 상황이었어요. 굉장히 정말 며칠 안 남은 상황에서 제가 지금 정확히 날짜를 지금 기억을 못 하는데 3월 5일인가 단일화를 했나?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시간 12일이에요. 안철수도 단일화 없다고 몇 번이나 거듭 밝혔지만 결국은 단일화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가능성이 아예 봉쇄되진 않았다라고 보고요. 사실 이준석 후보의 입장에서는 윤석열과 불법 계엄을 제외하면요. 지금 국민의힘에 있는 성원 국회의원들 국민의힘이 이질적인 집단이 아니에요. 이질적인 집단이 아닙니다. 당권만이 아니라 이준석 후보 입장에선 다른 뭔가를 더 원하는 거를 국민의힘 친윤들이 받아준다라고 하면 단일화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단일화할 수도 있다고. 왜냐하면 지금 친윤들의 입장에서는 한동훈보다 이준석이 더 낫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어요. 저는 아까 한동훈이 했다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지금 국민의힘은 이재명과 싸우는 게 아니라 저 한동훈이랑 싸웁니다라는 얘기는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이제 1년도 남지 않은 지방선거에서 공천권 등등 행사를 하려고 하는데 과거로 봤을 때 한동훈은 완전히 적대적인 관계가 됐지만 이준석은 과거에 이 정도의 적대적 관계는 아니었습니다. 윤석열이 이준석을 내쳤지만 내치고 나서도 이준석이 권성동과 관련돼서는 썩 나쁘지 않은 관계였다라고 언론에서 밝힌 바도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정치인들의 정치 궤적을 잘 살펴보십시오. 정치인들 자기 부정한 거 한두 번이 아닙니다.
사실은 이준석 같은 경우는 박근혜 키즈예요. 박근혜를 통해서 정계에 입문했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탄핵 때요. 이준석도 그렇고 권성동도 그렇고 탄핵 찬성하면서 바른미래당 들어왔어요. 바른미래당 들어와서 뭐 풍찬 노숙까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노숙하고 야 우리 이러다 못 살겠다. 우리는 그래도 따뜻한 데 있어서 하면서 결국 다시 제자리로 돌아서 지금 국민의힘 당대표도 되고 원내대표도 되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원래 같은 뿌리라고 보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냥 비단 당권만 앞선 이제 몇 가지 전제도 있지만 아직까지 100% 가능성은 없다라고 저는 말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단일화 가능성은 낮지만 과거에 대통령 후보의 단일화했던 전례나 등등을 비춰봤을 때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있고요. 투표용지 인쇄대도 단일화했던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민의힘은 끝까지 집요하게 물고 잡고 누르면서 더 큰 거 이준석이 정말 원하는 게 뭔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할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건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